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2번이나 전화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딱 한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하자 최 총장은 2차례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는 2009년 서울대 법대연구소에서 조 후보자의 딸과 함께 인턴 활동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청문회장에 나온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모른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아세안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강력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제주 해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에 달해 오늘 밤부터 큰 비와 함께 기록적인 강풍이 예상됩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였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으로 바뀐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이원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갑니다. 자, 강병규 기자. 자, 지금 저녁 시간인데 아직도 청문회는 진행 중입니까? 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금 전 오후 7시 10분쯤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점심시간마저 1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현재 8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8시 40분쯤 다시 속개될 예정입니다. 여야 청문위원 16명이 돌아가면서 네 번째 질문까지 이어왔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부인, 여권 관계자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청문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TV를 시청했습니다만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 돌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법무장관만큼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더라도 기여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인 정경심 교수가 받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인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전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네, 대통령이 정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오늘 자정인 만큼 인사청문회는 자정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죠. 특히 오늘 아침에는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차를 함께해서 그때 조율돼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 기자.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내용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또 보고받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문 대통령은 조금 전이죠. 오후 4시 반쯤에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은 공항으로다가 문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조찬을 함께하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당정청 회동 결과와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만 해도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조 후보자 임명 분위기가 다소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오늘까지인 만큼 내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임명 제가를 하기보다는 주말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동양대학교 총장의 작심 발언 소식입니다. 의혹 관련자와 전화 연락한 것은 부적절하다 했던 것이 조국 후보자인데요. 동양대학교 총장과 했던 전화통화 사실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횟수가 다릅니다. 동양대 총장은 2번 통화했다고 주장하는데 조국 후보자는 1번뿐이라면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너무 명백한 차이여서 어느 한쪽은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채널A가 당시 전화 통화 기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그제 전화로 2차례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2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한테 와갖고 조국 교수 바꿨고 2번째는 이제 조국 교수가 바로 전화를 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주로 듣는 입장이고 조 교수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후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조 후보자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화 2번 했다는데요. 전혀 전화를 끊고. 저는 최 총장님과 그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뿐입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통화 기록을 공개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7시 38분,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로부터 첫 번째 전화를 받습니다. 총장상 발급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위임으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위임이 되느냐. 정결이면 정결이지. 조 후보자와의 통화는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잠깐만 조 교수님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바꿔주더라고.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최 총장은 조 후보자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보고 보도자를 내갖고 이제 언론사 이야기 좀 하라는 거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총장님도 하자가 없고 정 교수도 하자가 없다. 19분간의 통화가 끝나고 5분 간격으로 정 교수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2차례 걸려옵니다. 오전 8시 12분 다시 걸려온 정 교수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건너편에는 조 후보자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조 후보자와의 2번째 통화였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빨리 해주면 좋다. 오늘 오전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최 총장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최성해 총장은 진실 게임을 시작했지요. 최 총장은 오늘 청문회를 TV로 지켜보면서 저희 채널A 취재 기자에게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과거에 조국 정경심 부부는 물론 자녀들과 식사도 했던 사이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TV를 통해 지켜보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진짜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끄고 싶을 만큼 내가 보기 싫다고. 조 후보자가 직접 2차례나 거짓 증언을 종용한 사실을 폭로한 뒤 당시 조 후보자 부부와 통화한 상황까지 상세하게 전하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는 말이 총장님 우리 이뻐해 주시잖아요. 이를 봐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조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끝까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걸 들어보고 해야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지.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에 앞서 대학연구실 컴퓨터를 빼나간 것에 대해선 절도 혐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물건이고 하니까 어찌 보면 도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검토해보라 했어요. 채널A 뉴스 김천홍입니다. 네, 요 며칠 뉴스의 뜨거운 중심이 된 최성해 총장은 동양대 설립자의 아들입니다. 현재 20년 넘게 총장직을 맡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자이기도 하죠.
그런 그가 권력의 핵심인 조국 후보자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자, 조국 후보자 측은 부당한 청탁을 했다가 우리가 거절하니까 저렇게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부정청탁을 언급했습니다. 동양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정경심 교수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에게 청탁을 했는데 거절당하자 최 총장이 음해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 총장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경심 교수한테 이야기했는데 거절당했다. 이 말을 내가 했대요. 조직원회의에서. 오히려 자신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누구라도 정경심 교수에게 부탁 안 한 게 다행이라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정 교수한테 청탁 부탁을 안 한 게 저는 천만다행이다. 또 누군가 자신의 발언 내용과 뜻을 거꾸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아마 없었는데 그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지 내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측의 맞불 공방이 추가 폭로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이 동양대 총장상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남동생,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아들도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양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동양대학교가 열었던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20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인데 당시 서울의 한영외고 3학년인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참가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당시 총장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물난 그 인문학회 그런 건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다네. 하지만 상장 명부에는 조 후보자 아들 이름이 없고 시상식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시상식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 내가 거기. 해당 프로그램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포함한 8명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입을 앞둔 조 후보자 아들이 어머니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에 이어 가짜 총장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동양대 진상조사위는 조 후보자 아들이 실제 총장상을 받았는지, 정 교수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인문학 수업을 들은 것은 맞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있다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2년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총장상의 진위 여부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날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동양대의 영어영재교육원의 소장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조 후보자의 딸을 본 적도 없다. 둘, 총장상 관련 결제를 한 적도 없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건 지난 2012년 9월입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원에서 중고생을 가르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조 씨는 표창장을 받은 이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자기 소개서에 적었고 합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당시 영재교육원 소장이었던 김주식 동양대 전 교수는 조 후보의 딸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학생교육은 영어교육 전공자나 원어민이 맡았다며 외부 봉사자가 참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총장상 수여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총장상을 발급하려면 자신의 결재가 필수인데 당시 자신은 조 씨가 한 일을 보고 받은 적도 표창장 발급 관련 결재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총장 표창장이 나간 경위가 비상식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3년 김 전 교수의 후임자로 임명됐고 영재교육원도 영재교육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병리학회가 어제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전격 취소했죠.
조 후보자 딸에게 강의까지 해준 박사급 연구원이 있었는데 논문 저자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병리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온라인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위로 취소됐다는 빨간색 문구가 선명합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도 논문 취소는 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대한병리학회의 판단은 확고합니다. 만장일치로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재검토는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장영표 교수의 소명 자료에 제1저자로서 자격 미달이란 증거가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장 교수는 소명 자료에서 박사급 연구원을 시켜 조 후보자 딸에게 관련 강의를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논문을 작성할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 점을 시인한 걸로 보입니다. 장 교수가 언급한 연구원은 2005년 이전부터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박사급으로 2009년 논문에도 공동저자로 올라갔습니다. 제1저자는 자신이 가르쳤던 이주 인턴의 고등학생이 차지하고 본인은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달 중순 발행되는 병리학회지 9월호에 해당 논문은 연구 부정으로 취소됐다고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보는 학회지에 조 후보자의 딸을 비롯한 저자 6명의 실명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국제적 망신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장영표 교수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작성했다며 A4용지 한 장 반의 논문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마저도 실제 논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이 영어 번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지도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왔습니다.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병리학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영표 교수로부터 조 후보자 딸이 쓴 논문 초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논문에 반영된 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참고 문헌을 포함해 A4용지 6장에 이르는 논문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이 초안을 작성한 건 논문의 요약과 서론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초안은 A4용지 한 장 반 분량인데 제1저자라면 참여해야 할 연구 결과 분석은 빠져 있습니다.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은 8줄에 불과한 연구 내용 요약조차 제대로 못 써 장 교수가 다시 썼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 한 거니까 혼자만 저자가 적절하고 나머지 5명은 다 저자가 부적절하다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이번 논문 취소 결정으로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 이렇게 조국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자신의 아들과 이른바 인턴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채널A 취재 결과 장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렸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는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인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듬해 미국 대학 진학 때 해당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장 씨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활동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고교생활기록부에 보름간의 인턴 경력과 국제학술대회 참가 이력을 적었는데 실제로는 인턴 활동에 단 하루도 참여하지 않았고 마지막 날 세미나에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문 제1저자를 해주고 후보자 측에서는 장 교수 아들에게 인권법센터에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장 교수님과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듯이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조 후보자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거라며 표창장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딸 표창장 원본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확보했다는 표창장 사진을 후보자에게 따로 보여주며 공개하라고 말합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그 사진, 표창장 사진을 인적사항을 가리고라도 우리 법사위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박 의원도 갖고 있다는 사진을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처음에는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좀 법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공개하라는 야당 요구에도 조 후보자는 끝내 표창장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딸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놓고도 야당과 조국 후보자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인턴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야 이 자료가 왔습니다.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했다는 2009년 5월을 포함해 2007년 이후 6년치 인턴 증명서를 받았지만 후보자의 딸은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외에 타 대학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센터에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주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묻는 거라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지금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뭐 심부름하고 뭐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뭐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실제 활동한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증명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의 해외 봉사 경력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전원 합격 수기에 우간다와 몽골, 케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어냈습니다. 우간다 의료봉사를 위해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간다를 갔느냐는 의원 질문에 조 후보자는 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네요. 그러면서 자기소개서에 직접 갔다는 표현이 없어 허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코이카의 몽골 봉사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모라는 학생이 코이카 봉사단의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왔냐 하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용해고 전체에서 갔다 오고 증명서가 있습니다, 의원님. 확인 결과 코이카 봉사단이 아닌 코이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축산마을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간 다녀온 케냐 의료봉사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기간과 겹치는데 의전원 입시에 좀 더 유리한 의료봉사를 다녀오기 위해 기존 인턴을 중간에 관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부인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이 아니라 커다란 데스크탑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자택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려고 가져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한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엔 모니터만 있었고 정작 컴퓨터는 없었습니다. 사라진 컴퓨터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두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검찰은 연구실 CCTV를 돌려받고 정경심 교수가 사흘 전 낯선 남자와 함께 컴퓨터를 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조 후보자 부인 자산 관리를 맡고 있던 서울의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인걸 변호사에게 연락해 중대 범죄인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 변호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컴퓨터를 받아 뒤늦게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후보자는 단지 집에서 쓰기 위해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가 됐다가 취소된 단국대의 의학 논문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일부 작업을 해서 컴퓨터 파일로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국 후보자의 이름으로 저장된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은 지난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당시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의학 논문 초고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26일 작성된 논문 파일 속성 정보에 문건 작성자와 수정자가 조 후보자로 돼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딸의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고 딸을 포함해 가족들이 함께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 후보자의 해명에 서울대에서 쓰던 컴퓨터를 가져간 것도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재산이 56억이나 되시는 분이 학교에서 못 쓰게 돼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왜 들어갔죠? 집으로? 제 그 점에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딸 논문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했으며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당시 논문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고강도 압수수색과 압박 수사를 계속하자 갈등의 한 축이 정권과 검찰의 기세싸움으로 번졌죠. 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이 두려워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유출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압수수색하는 장소 미리 얘기가 되고 나오고 최근에 그랬죠?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정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당 지도부는 청문회장 밖에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을 검찰은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내란음모 사건 수사하듯 조 후보자를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를 대체로 감쌌습니다. 오해다. 잘못 쓴 오기일 뿐이다.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지방대학교 평후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의학 논문에 박사로 기재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전산 오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당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은 전산 정보를 개정하면서 박사로 다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봉사기간이 부풀려 기재됐다는 의혹에는 오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거는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지방대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뭐 지방대학을 폄훼했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한국당 의원님은 이걸 가지고 또 뭘 회복을 막 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왜곡이고 제가 지방에 삽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에게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며 수시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장에선 조국 후보자의 모습은 나흘 전 기자간담회 때와 달랐습니다. 여유 있게 해명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긴장한 듯 선서에서부터 말을 잘못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1919년 9월 6일 조국. 곤란한 질문에는 한숨을 쉽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과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여당 의원이 해명 기회를 줬지만 말을 더듬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위임을 해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장님 아마 안 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요. 조 후보자가 긴장을 놓지 못하자 야당 의원이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네, 지금 우리 조국 후보자는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는 동대문에 있는 어떤 건강검진센터에서 본인만 받죠. 청문회는 또 딸까지 받더라고요.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부산대 교수가 선정되는 과정에 조국 후보자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부산대 의전원 교수를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부산대 의전원 조모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진료처장을 지낸 인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뒤 건강을 돌본 전직 대통령 주치의였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은 사실과 부산대의대 강대한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선정되는 과정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민정수 권한이 아닙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 입학 사정 당시 입학 전형위원장을 맡았던 김모 교수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고 노 원장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노환중 원장도 출국 금지 상태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조국 가족펀드 수사의 핵심 인물인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는 검찰 수사 직전 필리핀으로 출국했죠. 그런데 해외에 있는 오촌 조카가 검찰 수사를 받는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지난달 17일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가 14억을 출자한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최근까지 필리핀 세부에 머물며 조국 가족펀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전매업체 대표 최모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어서 오픈할 수정이니까 가서 검사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힘들어요. 070 인터넷 전화로 연락해온 조 씨는 최 대표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잘 챙겨주겠다. 돈 문제도 해결해주겠다며
대신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잘 좀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말을 들은 최 대표는 내가 몸통으로 지목됐는데 장난하느냐며 직접 들어와 설명하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해외에 머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이 오촌 조카가 조국 가족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촌 조카가 펀드와 연결된 회사의 우회 상장을 논의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총괄 대표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이 일었지만 조 후보자 측은 중국 업체에 투자를 받기 위해 만든 포인트 명함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오촌 조카 조 씨와 함께 필리핀 세부로 도피한 코링크 핵심 관계자 이모 씨, 코링크 투자사 임원 등이 등장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여기엔 조 씨가 투자사인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를 우회 상장하는 방안을 회사 임원들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주식 작전 세력과 함께 웰스 CNT를 우회 상장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코링크 이모 대표는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조 씨의 도피처가 어딘지, 조 씨가 펀드 운용 과정 전반을 지시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검찰도 오늘 하루 종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 수사와 관련해 오늘 검찰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요? 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늘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죠. 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늘 자정 전까지 이 정 교수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 밤 늦게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총장상을 위조해서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정 교수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어 먼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청문회와 동시에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기류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검찰과 국회는 수사기밀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검찰은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이 제기한 포렌식 자료 유출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이 관련 대학과 단체 등을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사태와 관련한 대학들의 분위기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고려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현기 기자, 참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이곳 고려대 민주광장에서는 조금 전 7시 15분부터 제3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추산 15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제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오른 논문이 취소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교 측에 조 후보자의 딸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장례식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위법과 편법으로 별세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글자를 넣은 영정액자를 앞세워 광장을 돌고 조의의 뜻으로 헌화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봤다는 학생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과를 하셨다는 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아니면 속속히 다 답변을 하신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의혹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숨기고 그냥 당장 불만 끄기 급급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민족과 자유와 정의와 오늘 집회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으려고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만으로 참가를 제한했는데요. 오늘은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 교류 행사인 고연전 첫날이기도 한 만큼 주최 측은 고연전 행사가 끝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합류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소식으로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대법원이 확정 지으면 경기지사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 밖을 나섭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 하고 하시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봤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지사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에선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석 기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도 거세지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조금 전 저녁 7시에 기해 제주도 전역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중심부 최대 풍속이 시속 162km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데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자동차나 선박이 뒤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 제주에선 서귀포 서쪽 150km 부근까지 근접하는 내일 새벽 3시쯤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에는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저녁 7시 이후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80편이 결항됐고 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주요 탐방로는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도내 모든 학교도 조기기가 조치됐습니다. 내일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점차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은 서해를 따라 북진하다 내일 오후 4시를 전후로 황해도를 통해 북한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태풍 경로 부근인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 등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유리창에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창문을 창틀에 단단히 고정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링링의 최대 풍속은 초속 55m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강풍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속 35m의 경우 기차가 탈선하고 초속 40m 이상이면 달리는 차도 뒤집어집니다.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창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지만 실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실험 결과 신문지를 붙인 창은 초속 38m의 바람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신문지는 붙이지 않아도 창문을 창틀에만 단단히 고정하면 초속 50m의 바람에도 끄떡 없습니다. 유리가 바람에 의해서 파손될 확률은 매우 적어요. 창짝이 창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 깨지는 거거든요. 결국 창문과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에 대비해 테이프를 이렇게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창틀에 붙여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창문과 창틀의 아귀가 맞지 않을 경우 신문지 등을 끼워 흔들림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망을 뚫고 각종 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기관 해킹을 통해 거금을 탈취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외제 신상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된 북한 평양의 대성백화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각종 사치품이 제재망을 뚫고 통치자금 전담 노동당 39호실 관할하에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향하던 보드카 10만여 병이 압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정찰총국이 지난 2015년부터 전 세계 금융기관을 해킹해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을 빼앗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만 10차례 암호화폐 공격으로 약 862억을 탈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North Korean cyber attacks as not merely, isolated incidents, but as, a series of deliberate choice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de as part of its larger national strategy. 이런 가운데 비핵화 대신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며 경수로 건설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이 전담 부서를 다음 달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대북 제재의 초점이 향후 사이버 공격에 맞춰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서울은 지금 태풍 전야를 예고하듯 잠잠합니다. 태풍 링링은 현재 중형급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을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를 따라서 올라오겠고 황해도를 지나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제주도는 내일 새벽 2시, 목포는 내일 오전 8시, 서울은 내일 오후 4시 무렵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면서 전국이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이에 따라서 내일 오전을 기준으로 전국에 태풍 예비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제주 산간에는 무려 400mm 이상, 서울 등 중부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링링은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비도 비지만 기록적인 강풍이 우려되는데요.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초속 40에서 5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허술한 집은 무너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가정과 또 각 부처에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는 물러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도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오로지 오늘 귀국한 대통령의 결심과 선택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청와대 참모들의 건의문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흔히 말하는 정치공학, 내년도 총선 전략 말고도 언론의 지적과 시장통 민심이 균형감 있게 담겼을까요? 이번 주말 대통령은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특집 뉴스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